그림 엽서의 주요 내용을 PPT를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갈래는 수필입니다. 수필은 글쓴이가 일상생활 속에서 얻은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쓴 글이죠. 이 글도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시각장애인인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수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품에 드러난 삶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면서 글을 읽으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글을 읽으라고 했었죠.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찾았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작품 해설을 함께 보겠습니다. 작품 해설 첫 번째, 우연히 만난 시각장애인인 그와 그의 아내가 보여준 삶의 태도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두 번째, 담담한 필치로 교훈적인 주제를 감동적이고 체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담담한 필치 할 때 필치는 그 글에서 나타나는 그런 개성, 글에서 나타나는 멋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담담하게 글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필의 제목인 그림 엽서는 장애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모습이 글쓴이에게 아름답게 느껴졌음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이다. 특히 세 번째 해설이 이 수필에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삶의 아름다움과 관련되어 있는 서술입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이 글쓴이가 직접 체험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죠.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그래서 이 글쓴이가 시각장애인 부부와의 그 몇 차례에 걸친 만남을 통해서 삶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려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걸 전달하고 있는 작품인 것입니다. 작품 정리를 한번 보면 갈래는 수필이고 제재는 우연히 만나게 된 시각장애인 부부입니다. 주제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입니다. 그러면 글쓴이가 생각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우리가 교과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시각장애인 부부와의 몇 차례 만남을 병렬적으로 제시함. 나란히 제시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차례 만남이 수필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각장애인 부부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전달한다. 이 교훈이 곧 주제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러면 어떤 진정한 의미와 가치인지 내용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냄. 어떤 상징적 소재를 활용해서 주제를 드러냈을까요? 우리 조금 전에 이 앞에 페이지에서 봤던 작품 해설의 세 번째 내용에 상징적 소재가 한 가지 나왔었습니다. 수필의 제목이 뭐였죠? 그림 엽서이죠. 이 그림 엽서라는 제목은 글쓴이가 만난 이 시각장애인인 그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제목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장애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말합니다. 엽서를 여러분이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지만 그래도 엽서를 본 적은 있죠. 엽서는 보통 아름답거나 기억할 만한 장면들이 표지가 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풍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그림 엽서는 감동적이고 어떤 아름다운 장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란 장애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던
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상징적 소재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림 엽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필에서 글쓴이가 그와 만난 몇 차례의 그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와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를 만난 장소는 동네 목욕탕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관찰한 내용 보겠습니다. 그는 벽을 더듬어가며 이동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지만 능숙하게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탕에 자주 방문해서 목욕탕의 그 공간적 위치나 모양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감사 인사를 할 때나 실수했을 때 환하게 웃는 점을 통해서 그가 밝고 긍정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그에게 소금통을 옮겨줬을 때 그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환하게 웃었죠. 그리고 그가 목욕탕 문을 열고 탈의실을 나가면서 다른 손님과 몸이 부딪혔죠. 그때 손님에게 밝게 웃었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실수를 하면서도 또는 남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와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는 목욕탕이죠. 목욕탕에서는 우리가 옷을 다 벗죠. 옷은 우리가 신체를 가리기 위해서 입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꾸미고 표현하기 위해서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은 외적인 조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는 이 외적인 조건으로 상징되는 이 옷을 다 벗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목욕탕은 외적 조건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아무런 외적 조건, 거칠애 이런 것들 없이 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떤 평등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주는 주제와 관련된 의미도 있죠. 우리가 장애인에게는 보통 편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아무런 거칠애 없이 인간 자체를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를 만난 장소는 불로동 다리 위였고 그에 대해 관찰한 내용은 아내를 위해 꽃을 안고 가는 모습을 보았죠.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꽃을 안고 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꽃이 아내를 위한 것임을 또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죠? 아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글쓴이가 조금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시각장애인인 그에게 아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볼 수 있죠. 아래쪽에 글쓴이의 심리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의 모습에서 감동을 느꼈다. 수필의 본문에 보면 글쓴이가 한동안 멈춰서서 꽃다발을 안고 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본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꽃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꽃을 안고 가는 모습에서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 글쓴이가 받은 감동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잠시 보니까 이 앞쪽에 그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그에 대해 관찰한 내용까지만 있었고 글쓴이의 심리가 없었다 그죠? 잠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남에서 그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내용이 잘려서 선생님이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능숙하게 목욕을 했고,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할 때나 실수했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을 통해서 글쓴이가 느낀 것. 굉장히 불편할 것이지만 아무런 불편함 없이 몸을 씻는 그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밝고 긍정적인 태도에 감동을 느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몸이 불편해도 아무 불편 없이 몸을 씻는 모습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환하게 웃는 그런 밝고 긍정적인 태도에, 이런 성격에 감동을 느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만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 그를 만난 장소는 작업실 창문을 통해서 불로동 다리 쪽을 바라보면서 그를 보게 된 것이죠. 그에 대해 관찰한 내용은 시각장애인인 아내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의 글쓴이의 심리는 그와 아내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럼 그와 아내의 어떤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을까요? 글쓴이는 그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내가 그와 같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꽃을 주고받는 행위에 담긴 의미 때문에 가슴이 더 먹먹해졌을 거예요. 남편만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아내도 꽃을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꽃을 주고 아내가 꽃을 받는 이 행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더 먹먹해지는 것이죠. 감동을 느낀 것이죠. 수필에 보면 그 뒤로도 글쓴이는 가끔 그를 보았습니다. 동네의 슈퍼에서 과일 사는 모습도 봤고, 중국집에서 그와 그의 아내가 함께 우동을 먹는 모습도 보는 것이죠. 이들 부부는 보통 부부들과는 다름없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살아가는 곳을 보면 수필에서 사글세빵들이 늘어서 있는 골목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글세빵은 매월 돈을 받고 빌려주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이 부부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렵고 또 둘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를 위해 꽃을 선물하고 마음을 나눌 줄 아는 모습을 지닌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보통의 부부들과 다름없는 평범하고 소소한 그런 행복들을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글쓴이가 바로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의 모습 보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간다. 글쓴이의 깨달음이죠.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씨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장애가 없는 글쓴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장애죠.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통 사람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삶을 잘 살아나가기 어렵다. 특히 앞을 못 보는 장애는 굉장히 큰 장애다. 그렇지만 이 글을 봤을 때 그는 자기의 삶을 잘 돌보고 보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도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또는 다른 사람이 배려를 하는 것에 환하게 웃으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살필 줄 알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아내를 위할 줄도 알고 이렇게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정직하고
따뜻한 능력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 따뜻한 마음이라고 할 때 따뜻한도 표준어로서 따뜻하다보다는 좀 여린 느낌을 주고 덥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준어입니다. 따뜻한. 그래서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54쪽을 펴서 선생님이 정답을 쓰라고 하는 문제만 정답을 쓰시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이렇게 내용을 더 붙일 부분은 없고 선생님과 학습할 내용은 여기서 끝이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 손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학습활동 문제 몇 개만 풀어보십시오. 따로 선생님이 정답은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학습 정리 이 PPT 안에 정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54쪽에 문제 1번 그림 엽서의 글쓴이가 그를 만난 공간에서 발견한 삶의 모습을 정리해 봅시다. 요거 하고 2번 이 수필의 제목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괄호 1번, 괄호 2번 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54쪽만 하면 되겠네요. 한 바닥만 정리하겠습니다. 55쪽, 56쪽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 부분은 정답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달든지 하면 되겠고 54쪽에 1, 2번, 2-2번까지만 정답을 달고 그 내용은 PPT 안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단원 능동적인 청자 되기를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